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이제 2022년이 끝나가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립토의 역사를 다시 쓸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드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잘 해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물 청산과 없는 자산이 되어버렸는데 크립토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빗썸에 상장한 스탯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의혹이 있고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채널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딥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탯코인은 이번에 빗썸에 상장한 코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탯코인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5대 거래소의 공동 협의체인 닥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심도 듭니다. 하루빨리 상장과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탯코인은 빗썸 단독 상장으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거래소는 바이비트와 MXC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상장 공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752.5원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장 개시의 실제 시작가는 1495원입니다. 그리고 상장 개시하고 딱 1분 만에 최고가 2784원을 찍고 5분도 안 돼서 1495원 아래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빗썸 공지에서 안내한 상장가보다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그나마 해드릴 수 있는 딥한 이야기 하나를 살짝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스탯코인의 심각성은 파악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지만 크립토에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스스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뭐하는 코인인지는 알아야겠죠?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살펴본 결과 스탯코인은 쉽게 말해 트레이더와 그 트레이더의 트레이딩을 추종하는 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목적으로 발행된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아마 이해가 잘 안되신 토토리 형님들은 소셜 트레이딩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스탯은 기존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여기서 소셜 트레이딩은 신조어랄 수도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소셜 투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투자 전략을 짜거나 투자 포폴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플랫폼에서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카피 트레이딩이나 펀드 트레이딩으로 잘 알려진 것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트레이더의 포지션이 오픈되어 트레이딩을 따라하거나 참고할 수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매매를 자동으로 따라하게끔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탯코인에서 문제 삼은 소셜 트레이딩의 투명성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소셜 트레이딩의 문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스탯코인에서 핵심 해결 과제로 보는 투명성 문제는 트레이더에 대한 신원이나 매매 내역, 과거 이력 등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정보들로 인한 불투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셜 트레이딩의 진짜 문제점은 트레이더로 인해 선동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와 트레이더가 거래소랑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때 트레이더들을 따르는 매매자들의 포지션을 청산시키면 나오는 수익도 문제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문제 시대는 매 땡땡 유튜브나 박땡땡 유튜버도 관련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스탯코인은 트레이더들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존의 무분별한 트레이딩 정보 공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트레이더 간 이익 불균형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트레이더 전문 매매 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트레이더 서비스 제공 플랫폼입니다. 다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탯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탯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그리고 스탯은 클레이튼 기반의 트레이더 NFT 플랫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스탯은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트레이딩 정보를 NFT화 했다는 것이 기존 플랫폼과의 차이점입니다. NFT의 부분을 제외한다면 스탯코인은 코인원에 상장했다가 지금은 상폐한 데리벡스 코인과 거의 똑같은 코인입니다. 데리벡스도 디지털 자산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코인이었는데요. 데리벡스의 상장 폐지 사유는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현황 공유와 커뮤니티 관리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뭐 그렇다 쳐도 프로젝트의 개발과 산업 현황 공유의 문제점은 비슷한 프로젝트의 플랫폼인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이겠죠. 어쩌면 단순하게 소셜 트레이딩 코인의 한계점이 분명하기에 NFT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유사 플랫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NFT 시스템이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NFT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탯을 이용하는 트레이더는 본인의 매매 내역 구독권을 트레이더 카드 NFT로 발행해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자동 카피 트레이딩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카피 트레이딩을 제공하면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머지를 서비스화 시키는데, 스탯코인의 플랫폼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정보를 NFT로 제공하며 구매자에게만 카피 트레이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레이더 카드는 트레이더당 최대 100장까지 발행할 수 있어 희소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00명이며 그 100명만이 카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들은 대개 카피 트레이딩을 지원하며 작은 돈들이 모여 큰 돈이 되었을 때 거래량 증가로 인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형태의 수익 모델이 있는데요. 스탯코인의 플랫폼은 그건 기본이고 또 다른 수익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바울 대표의 말로는 개인끼리 트레이더 카드를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트레이더만 카드를 발행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유저들끼리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NFT를 홀딩했을 때 시세 차익의 메리트를 가져가기 위해선 홀딩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그리 뻔한 이야기를 비장하게 하냐고요? 지금 이 장르에서의 NFT를 홀딩할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몇 없습니다.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 구독권이자 카피 트레이딩 참여권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더의 매매 수완이 말도 안 되게 좋아 구독권과 참여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버는 트레이더들이 기존의 플랫폼을 떠나 스탯코인 플랫폼에서 매매할 이유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잘 버는 트레이더의 구독권과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홀더가 굳이 NFT를 판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약점과 강점이 공존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탯코인 플랫폼에서는 트레이더의 객관적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포카드 NFT도 발행합니다. 이는 트레이더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NFT의 좋은 면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블록체인으로 남는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바울 스탯 CEO는 소셜 트레이딩은 NFT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셜 트레이딩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패러다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스탯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인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심하겠습니다. 하하. 맨 처음 말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빗썸 상장 직전 MXC와 바이비트에서는 48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각 거래소에서 최소 25억가량의 물량이 손바뀜이 되었는데요. 합치면 50억 원을 개미들이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빗썸에 상장하고 급락 중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닥사를 언급하며 풀어나가려고는 했습니다만 중간의 내용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나약한 빅토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토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빅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토리TV였습니다.